안녕하세요. 웹UI 4G와 컴퓨UI 입문자용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용하시면서 꼭 알아야 할 기본 세팅과 필수 확장 도구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세팅에 대해서 이미지 저장 경로 확인 및 변경, 이미지 파일명에 필수 정보 포함시키기, 이미지 저장 하부 폴더 설정과 변경, 필수 확장 도구에 대해서 이미지 비율 지정 도우미, 얼굴 왜곡 보정 도구, 업스케일 및 이미지 보정 도구 설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작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도록 함께 준비해 보세요. 그럼 웹UI 4G 강좌를 시작합니다. 먼저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에서 패키지에서 4G 메뉴에서 런치를 클릭합니다. 제일 먼저 UI 모드가 XL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사용할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 강좌와 같이 XDXL 모델 계열인 저그넛 XL입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할 프롬프트를 하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프롬프트 작성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 그 원칙에 따라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긍정 프롬프트에는 인테리어 디자인 잡지 사진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는 어두운 녹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회색 배경이라는 거죠. 부정 프롬프트에 일반적인 의자 디자인은 제외해 달라는 것이고 평범한 사진은 제외해 달라고 작성했습니다. 샘플 메소드는 dpm++2m으로 하겠습니다. 스케줄 타입은 케라스로 하고요. 샘플링 스텝은 40으로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1024, 1024로 변경하겠습니다. CFG 스케일은 7 정도로 두겠습니다. 시드는 랜덤 값으로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빠르게 작업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배치 카운트를 4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장의 이미지가 생성될 것입니다.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장의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4장의 이미지 중에 이 이미지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가장 현실적이고 단정하면서 또 매력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웹4G의 기본 세팅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팅을 작업에 편리하게 수정하는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생성된 이미지가 저장되는 경로입니다. 이곳에 Saving Image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은 Path for Saving입니다. 이곳은 생성한 이미지를 저장하는 폴더 구조를 보여줍니다. 먼저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Output Directory for Text to Images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Text to Image, 즉 텍스트로 된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성된 이미지는 Outputs 폴더 안에 Text to Image, Images 폴더 안에 저장된다는 의미입니다. Text to Image는 이 탭이고요. 방금 전에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했던 그 탭이고요. 두 번째로 Image to Image 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미지를 입력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 결과들을 저장하는 것이 이곳 Outputs 폴더의 Image to Image, Images 폴더입니다. Image to Image는 이곳에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에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Outputs Extras Images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는 텍스트 투 이미지와 이미지 투 이미지로 생성이 완료된 이미지들을 나중에 업로드해서 업스케일을 진행하는 탭입니다. 이 결과들이 이 Outputs, Extras, Images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 Outputs Text to Image Grids라는 게 있고요. Outputs Image to Image Grids라는 게 있습니다. Text to Image의 경우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 번에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생성하게 되는데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이미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때 그 이미지가 바로 여기서 그리드라고 불리우고요. 실제 폴더 안에 들어간 이미지들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단한 이미지 생성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배치 카운트를 이용해서 4장의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투 이미지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폴더 안에 2개의 폴더가 생성되었는데요. 하나는 텍스트 투 이미지 그리드스라는 폴더입니다. 이곳에 보면 오늘 날짜로 보시면 이곳에 이런 파일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스로 이동해 보시면 9월 20일 날짜에 앞서 생성했던 4장의 이미지가 개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만약 스테리빌리티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폴더의 명칭을 이렇게 아웃풋라고 하는 게 아니라 S가 빠진 아웃풋이라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모두 변경해 주시면 스테빌리티 매트릭스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웃풋, S가 빠진 아웃풋이라는 폴더에 저장됩니다. 이 아웃풋이라는 폴더는 이렇게 작은 화살표 마크들이 달려 있는데 이것을 ship link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여러 패키지에서 서로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를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인 saving images /grid라는 항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의 이름, 그 패턴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이곳에 지금 현재 아무런 내용도 입력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폴지는 파일의 이름 형식이 일련 번호하고 미들바하고 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련 번호가 있으면 파일을 정렬시키는 데 유리하고 시드가 있으면 다음에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을 때 유리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해주면 기본적인 생성 정보들이 모두 입력이 됩니다. 또는 png info 탭으로 가셔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끌어다 넣으면 이곳에 일목요연하게 전체 생성 정보를 문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만 복사하거나 참조해서 다시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 이름에 생성 날짜나 체크 포인트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도록 설정하면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위키라는 곳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넘버, 시드, 프롬프트, 스페이스라는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면 이곳에 넘버, 시드 번호, 그 다음에 프롬프트가 전체가 다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 패턴스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이미지스 파일 네임 패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괄호 속에 데이타임, 미들바, 모델 언더바 네임, 시드, 샘플러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apply settings를 하시면 세팅하신 정보가 저장이 되고 reload UI를 하면 잠시 후에 세팅 값에 적용한 정보가 저장된 UI가 나타납니다. reload UI가 끝나게 되면 새로운 이미지들은 일련 번호, 저장한 날짜, 시분초, 체크포인트 이름, 시드 번호, 샘플러 이름, 샘플러 메서드 이런 방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쪽에 생성된 날짜와 시분초가 들어가게 되면 굳이 일련 번호가 없더라도 여러 파일들을 정렬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dd number to file name 일련 번호는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ving to a directory 여기에 보시면 디렉토리 네임 패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dat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폴더의 이름을 생성하는 패턴을 정하는 곳인데 기존의 파일들의 생성을 보시면 이렇게 각 생성된 날짜별로 폴더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성할 이미지에는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날짜로 구분되는 폴더가 필요 없도록 이 date를 지워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셔야 될 일은 여기 있는 옵션 Save Image to a Subdirectory 그러니까 서브 폴더에 이미지를 저장하겠느냐 서브 폴더에 그리드를 저장하겠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를 모두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Apply Settings, Reload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팅한 후에 몇 가지 이미지들을 작업해 봤는데요. 그 결과는 이렇게 날짜 구분이 되지 않고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스 폴더 안에 직접 저장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의 편의를 위해 설치해야 될 Extensions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tensions는 기존 폴즈의 UI가 제공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확장 기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Extensions로 이동해서 Installed에 가보시면 빌트인으로 이미 들어있는 여러가지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Available을 가보시면 Available은 새로운 익스텐션을 검색하고 설치할 수 있는 곳입니다. Install from URL은 설치 링크에 URL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 URL을 바로 입력해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Available로 이동한 다음에 Load from을 누르면
설치가 가능한 모든 익스텐션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aspect ratio라고 치면 저는 별점이 411개인 aspect ratio 헬퍼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스톨을 누르시면 설치가 완료되어서 여기서 사라졌죠? 여기서 인스톨드로 가보시면 맨 아래쪽에 SD Web UI aspect ratio 헬퍼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apply and quit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quit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는 앞서 사용한 reload UI처럼 reload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웹의 포즈를 재구동해 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체크하고 네, reloading이 있지만 실제로 reloading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쓰는 분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다시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로 돌아와서 이미 꺼져 있는 웹 UI 폴즈를 다시 론치를 해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웹 UI 폴즈가 새로 실행이 되면 먼저 이곳에 해상도를 입력하는 곳에 새로운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off라는 곳을 보시면 잠금 장치가 있고 1대1, 2대3, 3대4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자물쇠를 선택해 보시면 지금 해상도가 서로 다른데 위치가 같아졌죠? 자물쇠의 의미는 비율이 고정됐다는 의미입니다. 해상도가 커지더라도 화면의 비율은 최초 그 비율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3대4로 해보겠습니다. 1024를 넣고 엔터를 클릭하면 3대4 비율로 이렇게 해상도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양방향 화살표의 의미는 폭의 해상도와 높이의 해상도를 상호 교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클릭해 주시면 1024-306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생성했던 이미지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던 그 이미지를 끌어다가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앞서 입력했던 그 메타 정보들이 다 이곳에 저장이 되었고요. 해상도만 3대4가 아니라 4대3 비율로 높이 해상도가 더 높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네, 768-1024로 바뀌었고요. 생성하는 김에 여기다가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 모델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심플한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제너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완성되었는데 일단 4대3 비율로 변경되었고 앞서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그 의자와 동일한 시드 번호를 넣었는데 의자의 모양은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이미지가 일관성 있게 생성되기를 희망하신다면 현재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제어 도구인 컨트롤넷이라는 것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컨트롤넷에 대한 강좌는 현재 준비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물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죠? 이렇게 전신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얼굴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익스텐션에서 A 디테일러라는 익스텐션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어베일러블로 가서 로드 프롬을 눌러서 설치가 가능한 모든 익스텐션을 불러온 다음에 그곳에다가 A 디테일러 이렇게 넣으면 A 디테일러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얼굴을 인지를 하고 마스킹 처리를 해서 인페인팅, 이미지의 일부분의 디테일을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A 디테일러는 애프터 디테일러의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즉, 후 보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인스톨을 눌러주겠습니다. 인스톨드로 이동해 보시면 이곳에 A 디테일러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pply and Quit을 눌러서 Reloading 상태가 되면 Stable Diffusion을 끄고 Stability Matrix에서 Launch를 다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Hand YOLO, Face YOLO, Person YOLO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A 디테일러와 관련된 인물의 디테일을 보완해주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폴즈가 새로 실행이 되면 앞서 작업했던 의자와 인물이 함께 있는 이 이미지를 끌어다가 붙여넣고 이 화살표를 눌러주면 하단으로 모든 매개 변수와 메타데이터들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제너레이트를 하면 앞서 생성됐던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네, 여전히 얼굴은 망가져 있죠?
여기 치마 하단이 노란색이 이 의자와 겹쳐 있는 부분도 좀 아쉽고, 여기를 보시면 손도 좀 망가져 있죠? A 디테일러를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페이스 욜로, 얼굴을 인식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걸 가능하게 해주었고, 두 번째는 손이 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손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핸드 욜로 이것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A 디테일에서도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사용하듯이 다른 신경록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컴피규어에서도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너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얼굴을 인식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손을 인지한 다음에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얼굴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 손은 여전히 문제가 있네요.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나온 프록스 모델은 이렇게 손이 왜곡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네, 물론 프록스 모델도 손가락이 6개가 나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합니다. 웹UI 폴즈에서 고해상도로 이미지를 수정하는 High Resolution Fix 도구는 이미 빌트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작은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고 스케일러를 2배로 수정합니다. 이 High-Res Fix는 단순하게 이 이미지를 키울 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다소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업스케일러 중에 RESR GAN 4X Plus를 선택했습니다. High-Res 스텝은 40으로, Denoising 스트레스는 여기서 0.2에서 0.35 정도를 하게 되는데 0.2는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이미지만 확대하는 것이고 0.35 정도를 누르게 되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해 가면서 하지만 좀 이미지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손이 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0.35 정도로 하고 CFG 스케일은 8 정도로 변경해서 제너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적용한 가중치는 그때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이것들을 좀 변경해 가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아직도 손과 구두 그리고 의자의 다리 등이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샘플러 메소드를 DPM++ 3M SD로 변경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자의 디자인이 다시 바뀌었네요. 그리고 모델의 포즈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컨트롤-S를 사용하면 수정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성형 AI와 협업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